일장 혈연이라는 이름의 덧. 지은호에게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발신자는 고성희였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하자. 평소에는 정중한 호칭으로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반말에 가까운 어투를 쓰니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면 끌려가게 되고 마주서면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약속 자리로 들어서니 고성희가 먼저 와 있었는데요. 단정한 재킷과 침착한 표정, 그리고 은근한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게 준비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래 찾았다. 내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고 곧이어 나온 이야기는 더 거칠었습니다. 나는 내 친엄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지금이 타이밍이야. 지은호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는데요. 입술 밖으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갑자기요? 왜 지금이죠? 고성희는 준비한 듯 담담했어요. 창업주가 떠난 뒤 그룹을 둘러싼 구도가 바뀌고 있어 빈자리는 늘 권리자에게 돌아오지.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증명하면 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말은 설득이었지만 표정은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근데요, 엄마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꺼내는 게 아니죠. 지은호가 말끝을 눌렀는데 고성희는 오히려 손을 내밀며 다독이는 척 밀어붙였어요.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웠고 상황이 잔인했다.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오히려 잃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되찾을 거다. 널 달래는 말투 속에 소유의 그림자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외치는데 마음은 오래 비워둔 자리로 달려가려 했거든요. 어린 시절 빈칸으로 남아있던 낳아준 사람이라는 칸을 누군가 채워 넣으려 하자 몸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이가 매일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손을 데울 때마다 건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버텼다. 우리 딸, 오늘도 잘했어. 혈연은 피로 묵지만 삶은 매일의 손길로 묶이더라고요. 다음 날 지은호는 보육원 기록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는 동안 심장은 조용히 빨라졌습니다. 담당 수녀는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 놓았는데요.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은 젊은 여자였어요. 말이 참 잔인했지요. 버리든지 죽이든지라는 말이었나. 아직도 그때 그 표정이 잊히질 않네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기울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켜고 고성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그 얼굴이 맞아요. 세상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전날의 포옹과 눈물, 엄마라는 호칭이 전부 허물처럼 벗겨져 내려갔습니다. 지은호는 오래 숨을 들이켰고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그 길로 정순이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점심시간, 설거지 소리와 국물 끓는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늘 그랬듯 지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눈길만으로도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다 말아내 밥부터 먹자, 밥 한 숟갈이 목을 넘어가자. 눈물이 먼저 넘어왔는데요. 지은호는 결국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모라는 주장, 상속 운운, 보육원 기록의 진실까지. 정순이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야 천천히 지은호의 등을 쓸어주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한다. 피로 묶인다고 모두 가족이 되는 거 아니다. 난 내가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것만으로 고맙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호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누가 엄마인지, 누구를 엄마라고 부를지 오늘 정해야 했거든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노트를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준 엄마의 딸이다. 그 문장을 다 적고 나니 손끝이 덜 떨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상속 포기 절차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의 권리보다 자신의 삶을 지키려면 먼저 다칠 곳을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포기도 선택입니다. 다만 기록을 남기세요.
당신의 의지와 경의를 지은호는 질문을 꼼꼼히 메모했고 서류를 받아 나왔습니다. 길게 숨을 내쉬자 겨우 새로운 숨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말만 들을 게 필요하면 같이 가자. 과거의 앙금이 남아있어도 말의 온도는 진심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건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제 이야기니까 전화를 끊고 난 뒤 문득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핏줄로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고요. 선택으로 제 발을 세우려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에서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방패가 필요하면 말해라. 다만 내가 먼저 앞에 서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는데요. 누군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약속보다 내가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겠다는 약속이 더 단단할 때가 있더라고요. 밤 창문을 닫으며 지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혈연은 덧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내 다리는 내가 고른다. 그리고 다음 날 고성희의 사무실 문을 스스로 열어젖히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끝을 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피가 아니라 삶으로. 이장 나는 오늘 나를 선택한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는데요. 빌딩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얇게 울렸습니다. 고성희의 비서가 안내를 했고 문이 열리자 고성희가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어제 잠은 잤니? 대답 대신 지은호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상담 기록과 상속 포기 절차 안내서, 그리고 본인이 메모한 노트였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 기록으로 말투는 조용했는데 문장의 끝은 단단했습니다. 고성희의 미소가 아주 조금 깨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건 달라지지 않아. 내가 내 딸인 건 사실이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맞췄습니다. 혈연이 사실이면요.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바꾸나요? 사람은 키운 손길로 만들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전 제가 만든 삶을 고르려고요. 고성희는 한숨을 길게 뱉고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감정으로 현실을 이길 수는 없어. 그룹은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지. 대꾸 대신 지은호는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얹었습니다. 공증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속 포기 의사 기록하러 갑니다. 저 스스로 선택한 기록을 남기려 해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고성희는 의자를 고쳐 앉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끝날까? 여론은 내가 만든다. 보육원 기록. 그런 건 쉽게 지워진다. 중요한 건 힘과 시기야. 말은 차가웠고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그 여유가 지은호를 다시 흔들지는 못했지만요. 그럼 제가 갖는 건 더 분명해지겠네요. 지은호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저를 길러준 엄마, 제 이름으로 일한 경력, 제가 사랑한 사람들과 제 손으로 번 돈, 그런 것들요. 고성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넌 아직 몰라. 사람은 결국 피로 돌아온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넌 내 딸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순이 여사의 딸입니다. 그건 어떤 판결로도 못 바꿔요.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손잡이를 힘주어 눌렀습니다. 폐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는데요. 문밖 복도에서 짧게 숨을 고른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사유리에 비친 얼굴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말했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오수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카페 내가 볼게. 넌 내일 먼저 해. 말끝이 더없이 든든했는데요. 지은호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순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장은 오늘 말고 늘 내가 찍어왔던 거야. 짧았지만 깊은 문장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후 공증사무소. 하얀 벽, 금속 펜, 두꺼운 도장 펜을 쥔 손이 잠깐 떨렸지만 어제의 노트를 떠올리자 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을 마치자 지은호는 자신이 쓴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는데요. 저는 제 의지로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 결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치의 선택입니다. 도장을 누르는 순간 붉은 원이 종이 위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슬이 얇게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났습니다. 이게 자유의 소리라면 생각보다 소박하네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곧 정리됩니다.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노골적인 협박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스크린샷을 저장한 뒤 바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네요.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겉보다 기록이 방패입니다.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내 선택, 존중한다. 내 자리는 뒤에서 받치는 자리면 충분하다. 짧았지만 온도는 따뜻했습니다. 잘할게요. 혼잣말처럼 답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지은호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수정이 따뜻한 차를 내밀며 물었어요. 오늘 내 표정이 다 말하네. 그럼 이제 우린 뭐부터 할까? 지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한 장짜리 공지문 초안을 꺼냈습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허위 사실과 접근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는 안내문이에요. 우리 카페 문에도 붙이고 홈페이지에도 올리려고요. 오수정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이 사람은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오히려 더 세졌습니다. 밤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혁은 늦은 시각 카페에 들러 아무 말 없이 의자 하나를 옮겨 앉았고요. 이지환과 박영란은 바깥 골목에서 한동안 서성였는데요. 들어올 것 같다가 다시 걸어갔습니다. 각자 지켜줄 거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복잡한 마음을 단정히 접을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면 그때의 그들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카페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문득 하늘에서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완전히 넘어가려면 마지막 찬바람이 한 번쯤 불어야 하잖아요. 지은호는 목도리를 여며 쥐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내일도. 그렇게 그 시각 고성이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널어놓은 도면과 계열사 보고서, 법무팀 검토 메모에 형광펜이 줄줄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낮의 대화 한 대목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습니다. 피보다 깊은 게 선택이라 재밌네. 그리고 곧장 연락을 돌렸습니다. 인물 자료 다시 정리해 주변을 열어서 압박을 넣어. 그녀의 방식은 늘 같았거든요. 설득이 안 되면 둘러싼다. 그 둘러쌈 끝에서 자연스러운 굴복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번엔 계산이 어긋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이미 포기할 것을 포기했고 지킬 것을 골랐거든요. 그 선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손에서 흘려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쥔 거니까요. 3장 피보다 깊은 것. 정순이의 식당은 새벽 6시면 불이 켜졌는데요. 그날은 5시 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을 설친 건 아니었고 어쩐지 일찍 일어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조용한 가게의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만 났는데요.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먼저 채소 다듬을게요. 정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고요. 그래, 그럼 엄마는 국물간을 볼게. 일을 나누다 보니 말이 자연스레 흘렀는데요. 지은호는 어젯밤 공증 도장 이야기를 했고 정순이는 별다른 반응 없이 끓는 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줄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사람은 포기 못하는 걸 하나쯤 쥐고 살아. 너한텐 그게 사람이구나. 엄마가 보기엔 잘 골랐어. 그 말이 참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혼자서만씩 웃었습니다. 오래오래 갖고 싶었던 칭찬이라서요. 아침 장사가 막 시작될 즈음 지강호가 들어와 퉁명스럽게 말했는데요. 누나, 그래도 돈은 돈이지. 왜 포기를 하냐? 지은호는 숟가락을 놓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가 라면 2개 끓여서 나눠줬는지 너 알지? 돈으로. 그걸 바꾸면 난 그릇을 깨는 느낌이야. 지강호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따지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논리를 넘어 이해해야 하는 영역이 있으니까요. 점심 무렵 박성재가 식당으로 찾아왔는데요. 쑥스러운 표정으로 포장 주문을 하더니 대충 둘러대며 나가려 했습니다. 정순이가 부릅니다. 젊은 양반. 밥 먹고 가. 포장이라고 맛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은 따뜻한 데서 먹을 때 더 편한 법이야. 성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앉았고요. 밥 몇 숟가락 뜨다가 슬쩍 말을 얹었습니다. 은호, 내 선택 응원한다. 다만 내가 너 대신 맞을 수 있는 건 없냐? 지은호가 웃었죠. 있죠. 근데 먼저 제가 맞아볼게요. 맞는 법도 배워야 해서요. 성재는 그 대답이 못내 마음에 들면서도 불편했는데요.
불편함은 애정의 다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선 부르면 와라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오후 카페 이지혁이 들렀고 말없이 커피콩 봉투를 한 개 내려놓았습니다. 로스팅 바꿨다 맛 좀 보자 대꾸 대신 서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뭔 말을 느렸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가 딱 맞았거든요. 서로의 일을 대신하지 않고 옆에서 숨을 맞추는 사이. 그게 그들에게 맞는 거리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카페 문 앞에서 고성희와 맞닥뜨렸는데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동행했고 정중하지만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사실관계 확인 요청서입니다. 협박처럼 들리는 정중함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서류를 받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검토 후 답변 드릴게요. 저희도 기록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도 아니고 결국 선택한 사람 편이에요. 짧은 대치였지만 표정의 승패는 이미 갈렸습니다. 고성희는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끝까지 봐. 그 말은 경고 같았지만 지은호에겐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보죠.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을 즈음 이지환과 박영나가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정으로 한껏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묘하게 밝은 기운이 비치고 있었는데요. 영나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저희 쉬지 않고 걸었어요. 정해진 길 말고요. 이지환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걷다 보니 내가 고른 길이더라고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낮에 찍은 도장에 붉은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은 자기 발로 가는 거야. 세 사람은 잠깐 같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묘하게 괜찮아지는 밤이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혈연은 다시 온다. 지은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보관 폴더로 옮겼습니다. 잊지 않되, 붙들지 않기 위해서요. 집 앞 골목을 돌아 들어갈 때 하늘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이 달그락거리며 소리를 냈고 가방끈이 어깨를 더 꽉 안았습니다. 지은호는 문턱에 서서 한 번 더 하늘을 봤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피보다 깊은 게 있다. 매일의 선택, 매일의 노동, 매일의 사랑 그게 쌓이면 어떤 혈연보다 먼 길을 건너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새벽의 식당 주방, 그리고 카페 한켠의 원두 그라인더, 공증 서류의 붉은 도장, 보육원 기록에 누렇게 바랜 종이 화면은 그 네 가지를 차례로 스치듯 보여주고 낮게 겹쳐진 목소리가 하나 흘러나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선택했다. 내일도 그럴 거다. 그 말에 맞춰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는데요. 고요 속에서 다음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판을 짜기 시작하는 아주 조용한 새벽의 전화 한 통이요.